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자, 19번째 강좌에서는요, 부분합을 이용한 월별 지출 내역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분합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부분합 많이 사용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뉴는 데이터에서 부분합 2007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래쪽에 옵션을 좀 보도록 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산되어 있는 부분합에 다시 부분합을 누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계산하신 후에 평균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는요, 저희가 그룹별로 페이지를 나눠서 인쇄하실 때.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요, 데이터 표시한 후에 부분합이 표시가 되고요. 해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합이 먼저 표시가 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들이세요. 자, 그러면은 부분합의 그룹을 한번 보시는데요. 저희가 부분합을 하고 나면 앞에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세요. 그래서 2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부분합만 표시가 되게 되거든요. 자, 1번은 전체 합계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전체 데이터와 부분합이 함께 표시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실 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복사 붙이기를 하게 되면은 숨겨져 있는 부분도 다 붙여넣기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F5를 눌러서 옵션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만 저희가 범위 지정하셔서 색깔을 넣으신다든가 또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을 쓰신 분들 중에 아마 이 현상 겪으셨을 거예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부분합이 다 계산이 되게 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부분합을 이용해서 지출 내역서 통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출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서에 보시면은 일자별로 과목 코드, 계정 과목, 그 다음에 내용, 금액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과목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분류 코드 시트에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이제 뭐 외워서 이제 좀 쓰시기가 곤란하시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옆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그림 복사하시는 거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편집을 누르시면은 그림 복사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출 내역서에서요, 저희가 이제 그 일자별로, 월별로 좀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요, 자, 저희가 여기에서 자료를 입력하실 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료를 이제 계속 입출력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매번 할 때마다 그러면은 테두리를 또 그려야 되고 이게 좀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셔서 날짜를 입력하면 저절로 셀이 그려지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A4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를게요. 왜냐하면 데이터 전체에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 서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요. 수식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자가 비어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셀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A4가 공백이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는 항상 열을 고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공백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두리에서 이렇게 윤곽선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각 셀들에 그려지게 되세요. 확인.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한번 지워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안 지워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자동으로 위에 있는 서식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자, 8월 1일. 그러면은 수식도 복사를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월 3일이라고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vlookup 함수 이용하셔서 예를 들면은 지금 매번 이거 넣을 때마다 이거 이렇게 끌기 해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방법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f 자, 이 앞에가 공백이에요. 그러면 공백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vlookup 함수, 그런 다음에 끌어 놓으시면은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쓸 때에는 얘에다가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은 자료 입력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월별로 좀 추려보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함수를 이용하셔서 직접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부분합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결과만 나오게 되세요. 통계를 냈을 때. 그런데 부분합은 위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쉬트를 하나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쉬트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월별 지출이라고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하시기 전에 여기에서 어떤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월별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피벗 테이블 자체에 그룹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부분합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자 중에서 월을 따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빈 열을 하나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월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자료로 묶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부분이 그룹화 항목이 되세요. 그러면은 그룹화 항목은 저희가 부분합을 내실 때 그룹화 항목별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은 1대로, 2는 2대로, 3은 1대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으로 갈게요. 부분합. 뭘로 묶는 거예요? 월로 묶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계산하실 겁니까? 합계. 뭐의 합계요? 금액의 합을 계산하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그래서 저는 각 그룹별로 이렇게 페이지를 따로 해서 인쇄를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자, 이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이건 뭐 특별한 부분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부분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요 월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숨기도록 할게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거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지 얘 굳이 뭐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부분합만 표시가 되게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은 월별 합계라고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왜 범위 지정하셔서 하셨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자, 범위 지정하셔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월별 합계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가 데이터 입력하실 때 컨트롤 엔터요.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나왔죠? 왜요? 이상하다. 컨트롤 Z 한번 눌러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저희가 2번을 하게 되면은 부분합만 보이게 되는데요. 범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만 범위 지정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아까 숨겨진 부분까지도 다 범위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부분합 하실 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5를 누르세요. 자, 옵션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확인. 그러면 조금 전하고 약간 모양새가 달라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월별 합계. 그 다음에 뭐 누르시라고요? 컨트롤 엔터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별 합계가 들어가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2번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별 합계가 이렇게 무늬가 없다 보니까 조금 구별하기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2번을 누르시고 음영을 한번 줘볼게요.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역시 예를 들면 그냥 색깔을 넣으시면은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도 다 범위 지정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뭐 누르시라고요? F5요. 자, 옵션에 가셔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확인. 그 다음에 음영을 넣어 주시면은 자, 그리고 글자도 조금 더 크게 할게요. 그래서 글자도 조금 크게 진하게 자, 그런 다음에 3번을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각 월별 합계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저희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자, 그러면은 1월달 항목 나와요. 다음 2월달, 3월달, 4월달. 자, 보시면은 자, 그런데 조금 불편하신 게 뭐냐면요. 자, 필드 이름이 맨 앞에는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보실 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제목부터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삼행만 잡으셔도 돼요. 자, 파일에서 페이지 설정. 자, 맨 마지막에 쉬트에 보시면은 반복할 행. 그래서 뭐 삼행을 잡으셔도 되고요. 1행부터 3행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페이지 번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설정에 가셔서 옆에 가로로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 하단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좀 넣도록 할게요. 설정에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그 엑셀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쉬트에서 반복할 행을 1행부터 3행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인쇄 미리 보기에서 설정에서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파일에서 페이지 설정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머리글 바닥글에서요. 자, 바닥글 편집. 가운데 영역에 자,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저는 슬래시로 표시할게요. 전체 페이지. 글자가 조금 큰 것 같다. 그러면은 글꼴에서 자, 굵게 저는 글자 포인트를 10으로 바꿨어요. 확인.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요. 예. 자, 9장 중에 4번째란 얘기예요. 5번째, 6번째. 그래서 부분합을 이용하셔서 그러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장점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부분합, 데이터가 나오고 부분합이기 때문에 보고서 양식으로 아주 적합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출 내역서라고 만들어 놓고 월별 통계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분합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시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월별 지출 내역 저희가 통계를 내보셨습니다. 자, 19번째 강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